여러분 11호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죠. 다 듣고 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매운맛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기존에 이제 그 토호제가 한 3개구, 4개구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걸 서울 전역하고 과천, 광명까지 이제 연결을 시킨 거예요. 토호제가. 그래서 집 살 때 나 이 집 삽니다라고 이제 구청에 신고를 하잖아요. 아니, 허가 요청을 하잖아요. 뭐 구청에서 딱 보고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용산으로 내가 직장이 옮겼어. 그래서 이사를 가야 돼. 당연히 해주겠죠. 근데 이 담당자가 전날 부부싸움 왔어. 안 된대. 못 가는 거예요. 그 집을 살 수가 없어. 근데 제일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집을 내놨어요. 집을 내놓고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중간에 자기가 집을 샀어 먼저. 이제 누가 언제쯤 와서 결제를 하겠다. 계약 맺자 하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 집을 사서 일로 이사를 갔어. 그래서 이제 이 집을 팔려고 그러는데 11호 부동산 대책이 띵 나온 거야. 근데 보니까 뭐 조건이 뭐 대출 뭐 이런 거 다 묶어놨잖아요. 토호제 걸려버렸잖아요. 그 매수자가 이걸 살려고 그러다가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왜냐면 이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게 대출에 또 제한이 없었거든요. 이제 황당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은 집은 이사 갔는데 팔 집은 어떻게 대책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글쎄,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2년간 실거주 의무 무조건 해야 되고 다주택자는 이제 양도세, 취득세 추가로 해서 더 내야 되는 거고 분양권 전매 절대 안 되고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40%로 떨어지는 거죠. LTV가. 그리고 대출 한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것만 낮아진 게 아니죠. 대출 한도를 어떻게 했어요?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대로 6억 원을 유지하는데 15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인 주택은 4억까지만 대출이 되고요. 25억 원 이상인 주택은 이제 2억 원만 대출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제한이 바뀌어 버린 거고 1주택자 전세 대출을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에 포함을 해 버린 거죠. 근데 스트레스 DSR 금리 역시 1.5%에서 3%로 올려버리기로 한 거예요. 어쨌든 복잡해요. 내가 집 사기가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구역 내에서는 세금도 내려는 대로 다 내야 돼요. 덜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뭔 것 같으세요? 네. 결론은요. 그냥 부동산 거래하지 마세요예요. 부동산 거래하지 마. 지금 내가 국가 운영하면서 머리가 너무 아파. 근데 부동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산 거래하지 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왜? 지금 부동산 가격 계속 오를 거거든.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우리가 힘들어. 나라가 힘들어져. 부채도 많고 자꾸 힘들어.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고속도로에서 병목 현상이 났는데 차 한 대 빠져나가야 차 한 대 들어오고 뭐 이렇게도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던데 그냥 하지 마요, 하지 마. 너 그냥 저 고속도로에서 자. 자꾸 나가려고 그러지도 말고 너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나 이렇게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규제가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실수요자들을 서울에서는 이제 집 사지 말란 얘기가 될 거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계획을 세워놨던 실수요자들은 난감하다. 나 어떡하란 얘기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이잖아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정부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만 손해예요. 저희 나라는 그래요. 저희 나라는 정부 정책 따라가면 따라간 사람만 손해야. 정부 정책 따라가서 돈 번 경우는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딱 한 번. 그때 그 수원의 영통 지역에 이제 분양이 거기도 이제 어마어마한 또 그 신도시가 생긴 거니까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무슨 그 뭐 위기가 와가지고 분양이 거의 안 됐어요. 2000년대 분양이 거의 안 되고 막 그때 분양률 뭐 50% 70% 이러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대출을 해서라도 아파트를 사라. 무조건 사라.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계속 부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집 샀어요. 그때는 집을 사면 이제 지구가 멸망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정부에서 막 사라고 그래가지고 샀어. 물론 올랐죠. 3배, 4배, 지금은 뭐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겠죠. 뭐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거 기껏해야 그때 1억에서 3억 사이에 다 분양한 아파트들이니까. 3억짜리도 없었던 것 같아. 보통 1억 선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3배 벌었고, 최근에 뭐 아파트 값 계속 올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뭐 한 20억대 근처까지는 올라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한번 보고 그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예. 한 번 있었죠 또. 박근혜 대통령 때 빚내서 아파트 부동산 사라. 왜냐면 그때 이제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돼 가지고 막 분양이 안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그때 뭐 따봉이라고 그랬나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집 사라고. 그때 집 사신 분들 무조건 지금 몇 배 벌었어요. 많이 벌었죠. 이렇게 2개 빼고는 그 외에는 저는 나라의 부동산 정책 따라갔다가 잘 된 사람 꼴을 못 봤어요. 근데 인제 지금 정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로 세계 경제도 그렇고 국내 경제.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나라 내부적으로 잘 되는 산업 있어요? 아시는 거 있어요? 없어요. 예, 그냥 그동안에 해 놨던 반도체 칩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될 게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왜냐면 여기서 막 뭔가 산업이 활성화되고 뭐가 있으면 경기가 어렵고 세계 경기가 힘들어도 우리가 어디로 진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옛날에 이제 반도체를 막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고 막 좀 과잉 투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때는. 그런데 인제 지금 원가 절감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술 개발, 그러니까 원가 절감을 위한 기술 개발도 있는 거예요. 기술을 올리기 위한 기술 개발도 있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이 더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은 그렇게 많지 않다. 있는 걸 잘 팔아먹는 그런 시장이다. 그리고 이제 저희 나라가 지금 반도체 경기가 또 풀린 것도 자의적인 게 아니라 타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AI 시대에 이제 반도체 수요가 많다 보니까 뭐 좋은 것들은 인제 저기 뭐 엔비디아나 뭐 이런 그 TSMC나 이런 데서 다 해먹고, 그 외에도 또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이 인제 지금 삼성전자로 넘어와서 그 "D램 좀 줘라." 해 가지고 인제 하고, 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애플인가 거기도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TSMC랑 하려고 그랬는데 TSMC가 뭐 몇 년치가 막 인제 여기 다 로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누구야 이렇게 뒤져 봤더니 삼성전자인 거지. "야 삼성 너 일로 와 봐. 우리랑 일 좀 해. 내가 이거 너한테 앞으로 10년 동안 줄게. 개발 잘해." 뭐 이렇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이제 부동산 시세하고 통화량은 무슨 관계냐? 뭐 통화량은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인터넷 뒤져 보시면요. 무조건 정의 관계입니다. 정의 관계. 통화량이 하는 때에는 무조건 집값도 올랐어요. 근데 그거를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분이 개포동에 아파트하고 비교해 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화량 증가보다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르죠. 그런데 통화량이 증가하면 오르긴 올랐어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통화량이 인제 최근에도 많이 올랐어요. 예, 계속 지금 25 년에도 급하게 올라갔고요. 24 년까지 이렇게 오다가 25 년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이런 추세인데, 그거에 맞춰서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막는다고 안 오를 건 아니다, 어차피. 오르긴 오른다. 근데 이게 풍선이 어디로 터지느냐라는 건 한번 저희가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11호 대책에 대해서 한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 생각은 어떤지, 또 여러분들이 좀 어떤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지 말씀을 드렸습니다.